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 이현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다들 아시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사상 최악의 농도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교통과 관련된 오염원을 저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지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참가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창섭 창원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우영 성남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지금 참석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강흥미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따 공유선언문 낭독은 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지금 다른 일정으로 낭독하실 순서에 내려오실 겁니다. 먼저 지금 공원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전시의 문제점과 사례를 김윤기 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고 대전시장 예비후보 김윤기입니다. 인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전시는 4개 공원, 5개 지구에 7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각각 3차례의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행정절차에 들어간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월평공원은 대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생태적 가치가 아주 우수한 도시숲입니다. 개발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왔고요. 지난해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66일간의 천막농성이 이어졌고 130일 넘는 1인 시위 끝에 지금은 대전시와 민간협의기구로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봉공원은 연구단지 내에 들어있는 녹지입니다. 연구환경과 자연환경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14개 그리고 노동조합,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법에 의하면 과기부와 결정적인 이런 협의를 해야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행정 절차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민간특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불통행정 그리고 공공재인 공원을 사기업의 이윤을 특혜 시비가 이를 만큼 극도로 보장해주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 그리고 대전시 전체에 대한 녹지와 공원에 대한 계획 없이 각각의 공원에 대해서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여가 넘는 동안 주민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 대전시와 주민 간의 갈등, 대전시와 공공기관의 갈등이 매우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전시 이재관 권한대행은 마치 추진하는 것만이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시민들 간의 불신 그리고 공정성 결여 등으로 추진 동력은 이미 상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가장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 차기 시장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일만 추진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이제 극한 대립에서 한 발 물러나 더 긴 안목과 넓은 시야로 대전의 미래를 고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창원시 의회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노창섭 창원시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창원시의원 노창섭입니다. 우리 경남 창원시도 이 도시공원 일몰제 또 민간개발 특례 사업 때문에 심각한 갈등과 법정 투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요약본을 제가 좀 잠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공원 일몰제 관련한 2015년 10월 27일 자체 토론회를 통해 장기민 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 시행 검토를 통해 2014년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방식의 민간개발 도시공원 특례 사업은 불소용하고 2015년 2월에는 민간이 제안한 특례 사업도 반려하였습니다. 그는 안상수 시장이 갑자기 취임한 이후에 2015년 12월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자료에 근거하여 창원시 어창구 성산구 일대의 중심공원 중 4개 도시공원, 사하공원, 대산공원, 가음정공원, 반성공원을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의회에 전혀 공론화 과정의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창원시는 4개의 도시공원 중 사하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 사하공원도 지역의 시민사회나 환경단체, 시회 등과 전혀 공개적인 공청회 한 번 없이 공무원과 시장만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에서만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되었습니다. 사하공원 민간개발 특례 시범사업 공모와 추진 과정에 논란이 많았으며 결국 1순위로 선정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대저건설 컨소시엄과 2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 간의 선정 과정에 조수미 예술학교 유치 사전정보 유출 특혜 시비로 지금까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나머지 3개 도시공원도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과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공모를 추진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시장 후보들과 시민사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이 중 2개 공원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대상공원은 공모가 지금도 진행 중이나 공모 과정의 의혹과 공모 방식, 채점 방식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후보들 간 논쟁으로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배후도시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공단지역, 완충지역, 상업지역, 도시공원지역, 주거지역으로 잘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으나 이번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도시공원이 개발되면서 군지형 도시 창원시가 특성상 미세먼지의 정화와 도시 주거환경 등 계획도시의 기본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부근의 SM타운 민간자본 유치 과정의 특혜와 공사 과정의 쓰레기 불법 처리 의혹,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본 의원과 시민 대표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각 5천만 원, 총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창원시를 포함한 전국의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과 대체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 초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그 시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아실 텐데요. 인허가권 남발로 인해서 얻어들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1,800억 원을 나눠주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이 없어서 도시공원은 민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성남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양호영 부위원장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정의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호영입니다. 네, 성남시의 경우는 이 공원 일몰제 위기에 대처해서 일찍이 준비를 했습니다. 2009년에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에는 30억을 적립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임 이대엽 시장일 때였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상태여서 사실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시장 임기 중에 2011년부터 16년까지 이 기금의 한 푼도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단지 5억을 적립하였고, 그리고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때 2017년 말에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10억을, 작은 돈이죠, 10억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5천억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1,800억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라고, 이재명식 이거 복지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면서 추진하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택지 개발로 나온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하는 많은 비난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택지 개발로 나온 수익금이 있지만 사실은 공원 조성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고, 환경 개선에는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지역 신문에서의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성남시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성남시에서는 세 개의 큰 공원에, 세 지역에 있는 큰 공원에 공원 굳이 일부에는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려는 특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요. 이게 아주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또한 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환경단체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1월경이었는데 11월 초에 그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추진되던 이 사업자 공모가 중단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자회견을 참석했고, 그 뒤에 일몰제 대응해서 성남시에 이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일몰제를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제가 참여하지 못했고, 시민의 입장 또는 시민단체와 함께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이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성남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졸속적인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다가오는 이 공원의 위기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는 이 성남시의 행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광주시 의원으로서도 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저희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2017년부터 도시 안의 미세먼지, 그리고 특히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초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해지가 되는 도시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공원 특례 문제로 해서 30% 정도의 공원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민간 개발이 되거나 또는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 도시 안의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그래서 작은 도시 안에 공원을 만들고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있는 숲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토지 예산을 지방정부에서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만큼 큰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지켜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라고 밀어놓을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책임있게 지방정부와 함께 예산을 마련해서 실제 다양한 방식의 매칭 펀드를 비롯한 노력을 통해서 도시공원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지방정부와 그리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70% 이상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공원이 훼손될 때 그 훼손된 공원을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안된 정부에 제안된 그 대책과 그리고 지방정부에 제안한 대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께서 직접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고 다 전당적으로 지시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 선언문을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 선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정의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민의 삶을 위해 도시공원과 숲이 부동산 투기의 강풍 아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도시 숲은 강과 바다와 함께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이며 공유제이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약 개발과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숨쉴 권리, 휴식의 권리, 건강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도시 숲을 없애고 배출원인 주택을 건설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모순적인 정책을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 국비 지원, 지방재정 특별회계 편성, 시민들과 함께 시민 토지 신탁 운동 전개 등 다양한 공공재원 마련을 통해서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6일 정의당. 네,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설명 빼고 요구사항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공유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찬성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와 6.13 지방선거의 다른 당 후보들에게 같이 요구합니다. 정의당 후보들은 가장 먼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TFT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현 단체장과 사당의 후보에게도 지속가능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졸속 추진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TFT 일동. 감사합니다. 이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